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브랜드 알려주는 남자 부알람 컨텐츠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명품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의 창립자인 루이비통은 1821년 8월 4일 목공소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나무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의 귀족 부인들 사이에는 수십 미터 길이의 실크 드레스를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여행을 할 때는 그 드레스들을 수십 개의 나무 상자에 담아 마차에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루이비통은 섬세한 패킹 기술로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패커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 외제니 향후의 전담 패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1854년 루이비통은 그의 재능을 높이산 외제니 향후의 후원으로 루이 네브데 까푸시느 4번가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매장이자 포장 전문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비통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여행용 트렁크들은 여러 개를 쌓기 어려운 둥근 형태였고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철도나 배로 실어 나르기에 무척 불편했다고 해요. 이를 지켜보았던 루이비통은 1858년 평평한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트렁크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1888년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가 큰 인기를 얻자 모조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루이비통은 모조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미의 캔버스를 개발해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1892년 창업자인 루이비통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이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다미의 캔버스 개발에도 불구하고 모조품이 끊이지 않자 1895년 모노그램 캔버스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1892년부터는 드디어 트렁크 외에 핸드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킥폴백, 스피드백, 노회백 등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가방 라인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스피드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3초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초마다 한 번씩 보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가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행의 수단이 기차에서 자동차로 바뀌게 되자 루이비통은 트렁크보다 작고 실용적인 가방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샴페인과 코냑 제조업체인 모에 헤네시와 합병하여 거대 럭셔리 기업인 지금의 LVMH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룹의 사명은 삶 속의 예술로 우아함과 창의성을 세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인데요. 속해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루이비통, 마크 제이콥스, 셀린느, 로에베, 지방시, 펜디, 도나카란, 티파니 에코, 태그 오이어, 제니스, 불가리, 리모아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들이 가득한 명품 제국입니다. 1997년 루이비통의 아트 디렉터로 합류하게 된 마크 제이콥스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젊은 이미지를 가미하여 의류와 신발, 주얼리 컬렉션 등으로 상품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콜라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2003년에 일본의 팝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타카시와 콜라보해 무라카미 라인을 선보였는데요. 무라카미 라인은 엄청난 성공. 2011년에는 카니에 웨스트와 콜라보를 한 신발들이 나왔고 이 신발들은 지금도 스니커 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를 장식한 신발이 됐습니다. 킴 존스가 디자인을 오면서 루이비통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듭니다. 킴 존스는 일본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트릿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7년도 일본 스트릿계의 거장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의 콜라보를 선보이게 되고 뒷골목의 샤넬이라고 불리우는 슈프림과의 콜라보를 하면서 레전드를 장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슈프림과 루이비통은 앙숙이었습니다. 2000년 루이비통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만든 스케이트보드를 팔았다가 루이비통에서 고수를 먹은 적이 있지만 슈프림은 그러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콧대 높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슈프림과의 콜라보를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 콜라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스트릿 브랜드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흑인 버지라블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면서 루이비통의 색깔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의 첫 컬렉션 때 래퍼 카니 웨스트와 껴안고 우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카니 웨스트가 울었던 이유가 평소 절친인 버지라블로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이 루이비통의 새로운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빼앗긴 게 억울해서 울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평소 카니 웨스트는 돌발 행동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LVMH 회장은 그런 카니 웨스트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버지라블로를 앉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버지라블로는
니고와 협업을 보여주기도 했고 곧 있으면은 니고와의 두 번째 협업 제품들도 발매할 예정입니다. 루이비통의 영한 이미지로 바뀌면서 2030 세대를 끌어당기며 매출은 더욱더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한국에서 컬렉션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배우 이민호는 루이비통 워치앤주얼리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의 정우현이 루이비통 글로벌 하우스 앰버서더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글로벌 브랜드의 컨설팅사인 인터브랜드에서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매년 상위에 랭크되고 있으며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SS에는 또 엄청난 화제의 신발이 발매를 합니다. 바로 루이비통 나이키 콜라보 포스 모델이 출시를 하는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고 에어디올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이비통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컨텐츠 부알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브랜드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